장례가 끝난 집은 이상하게 더 어두워 보였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드나들었는데 문이 닫히고 나니 남은 건 향냄새와 빈 찻잔, 그리고 말 못한 말들 뿐이었다. 한말수는 거실 탁자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손님들이 두고 간 봉투는 치우지도 못했다. 치우는 순간 정말 끝날 것 같아서였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아들 진우가 나왔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이미 높아져 있었다. 어머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우는 탁자 위 유언장 사본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 재산을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넘긴다고요? 이도혁. 저희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옆에 있던 며느리 미정도 참지 못하고 거들었다. 어머니,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버님이 마지막에 누구 만났는지, 누구랑 연락했는지. 딸 서연이 바로 받아쳤다. 형수. 지금 그 말부터 하는 게 맞아? 장례 끝난 지 몇 시간 됐다고 상속 얘기만 해. 진우는 서연을 노려봤다. 그럼 언제 해? 나중에 집까지 다 넘어가고 나서. 말수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진우야. 진우가 말을 멈췄다. 너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아직 모른다. 그럼 더 문제잖아요.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내 아버지는 사람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다. 특히 가족을. 그 말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진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 편이죠. 저는 또 욕심 많은 아들 되는 거고. 서연이 벌떡 일어섰다. 형, 왜 틀린 말했어? 미정이 진우 팔을 잡아당겼다. 여보, 일단 가자. 진우는 끝까지 유언장 사본을 노려보다가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쾅.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서연이 한숨을 쉬며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괜찮아? 말수는 대답 대신 유언장 사본을 다시 펼쳤다. 아까부터 자꾸 눈에 걸리는 게 있었다. 글 내용이 아니라 종이 왼쪽이 모서리였다. 스테이플러 자국. 서연도 따라 시선을 내렸다. 왜? 말순이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짚었다. 이 자국 한 번 찍은 게 아니야. 서연이 가까이 들여다봤다. 정말이었다. 사본은 2장인데 스테이플러 자국이 미세하게 2줄 겹쳐 있었다. 위아래가 살짝 어긋난 채.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원래 더 있었던 걸 다시 묶은 것 같네. 말수는 아무 말 없이 첫 장, 둘째 장을 천천히 넘겼다. 페이지 하단엔 12, 22가 찍혀 있었다. 겉으로 보면 정상이다. 그런데 이상했다. 너무 깔끔하게 맞춘 느낌이었다. 마치 누군가 급히 다시 정리한 것처럼. 그 순간 말순의 머릿속에 남편 한정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서류는 내용보다 장수부터 봐. 장수 안 맞으면 무조건 물어. 생전에도 그 사람은 그랬다. 은행 서류 한 장에도 꼭 페이지를 세고 계약서 받으면 제일 먼저 맨 뒤부터 확인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유언장을 이렇게 허술하게 남길 리 없었다. 말순의 손끝이 서늘해졌다. 서연아. 응. 내 아버지가 이런 실수할 사람 아니지?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슬픔이 아니라 불길함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뭔가를 뺀 것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 말순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엄마, 어디가? 아버지 서랍. 안방 장롱 아래 칸. 정호가 생전에 자주 쓰던 작은 서류 서랍이 있었다. 장례 치르는 동안 누구도 손대지 못한 곳이었다. 말수는 손잡이를 잡고 잠깐 멈췄다. 이걸 여는 순간 정말 남편이 없는 현실이 또렷해질까봐 겁이 났다. 서연이 조용히 옆에 섰다. 엄마, 내가 열까?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해야지. 서랍 안에는 돋보기, 만년필, 병원 영수증, 메모 수첩 몇 권이 반듯하게 들어있었다. 정호답게 고무줄까지 색깔별로 묶여 있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자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끝까지 깔끔한 사람. 그녀는 가장 위에 있던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쳤다.
날짜별로 빼곡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약 먹는 시간, 병원 진료 일정, 통장 정리 목록. 서연이 옆에서 페이지를 넘기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다. 엄마. 여기. 말순이 수첩을 받아 읽었다. 9월 14일 유언장 제작성 별지 첨부 확인체. 말순은 숨을 삼켰다. 별지. 서연이 빠르게 물었다. 최는 최성우 변호사? 그 사람 말고 또 누구겠니? 수첩 아래쪽엔 더 작은 글씨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 눌림이 깊었다. 말순이 직접 묻기 전엔 보여주지 말라고 함. 말순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서연도 수첩을 다시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아빠가 변호사한테 일부러 숨기라고 했다는 뜻? 아니면 엄마가 직접 확인해야만 보여주라는 뜻? 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남편이 자신에게 뭔가를 남겼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을까? 왜 가족들에게 바로 말하지 못했을까? 그때 서연이 유언장 사본을 빛에 비춰보다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잠깐만. 왜? 뒤에 글자 비쳐. 말순이 고개를 가까이 가져갔다. 사본 첫 장 뒷면에 희미하게 다른 장의 인쇄 흔적이 비쳤다. 선명하진 않지만 몇 단어는 읽혔다. 변경 사유. 배우자. 집행. 서연이 말순을 바라봤다. 두 사람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다. 엄마 이거 그냥 유언장 본문만 있던 거 아니야. 말순은 유언장 사본 맨 끝을 다시 뒤집어 보았다. 아주 아래 복사할 때 잘려나간 듯한 여백의 반줄이 남아 있었다. 별지 제1호 참조.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있었다. 정말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손에 없는 것이다. 서연이 낮게 말했다. 누가 뺀 거야?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최성우 변호사 만나야겠다. 지금.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봤다. 저녁 6시가 넘었다. 사무실 닫았을 거야. 내일 아침 일찍 가자. 말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수첩과 유언장 사본을 조심스럽게 한 봉투에 넣었다. 평소 같으면 서연에게 맡겼겠지만 이번엔 직접 품에 안았다.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잘까? 말순은 딸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서연은 강한 척하고 있었지만 눈가가 이미 붉어져 있었다. 장래 내내 울지 않던 아이가 지금 와서 무너질까봐 말순은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 그래. 자고 가.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다. 엄마, 저녁은 좀 먹어야 돼. 내가 죽 데울게. 말순은 대답 대신 창밖을 봤다. 겨울 저녁이라 어둠이 빨리 내려앉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었다. 며칠 사이에 갑자기 늙은 사람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 영정을 향해 돌아섰다. 여보, 나한테 왜 이런 걸 남겨놓고 갔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오래 울지는 않았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봉투를 꼭 쥐었다. 그래도 알겠어요. 당신이 숨긴 게 아니라 누가 빼간 거죠? 그날 밤 말순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새벽녘 거실불을 켠 채 다시 유언장 사본을 펼쳐보던 말순은 마지막 장 여백에 아주 작은 아픈을 발견했다. 볼펜으로 썼다 지운 흔적처럼 눌린 자국이었다. 각도를 틀어보니 글자 비슷한 모양이 떠올랐다. 412. 숫자였다. 말순은 순간 수첩의 날짜를 떠올렸다. 9월 14일. 유언장 제작성.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서연아. 잠든 줄 알았던 서연이 거실로 뛰어나왔다. 왜 엄마? 말순이 유언장을 들고 말했다. 내일 최성우 만나면 문서만 보지 말고 복사 기록도 확인하자. 서연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봤다. 복사 기록?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 서류 남길 때 우연에 기대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아주 낮게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누가 한 장을 숨겼는지 내일 알게 될 거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유언장 사본과 수첩을 봉투에 넣고 서연과 함께 최성우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말순이 먼저 말했다.
변호사님, 유 원장 별지 제1호 있습니까? 오늘은 돌려 말하지 마세요. 서연도 사본을 펼쳐 보였다. 여기 별지 제1호 참조 남아 있고요. 아빠 수첩에도 별지 첨부 확인체 적혀 있어요. 최성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결국 잠긴 서랍에서 노란 파일을 꺼냈다. 사모님, 제가 어제 바로 보여드렸어야 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3장짜리 문서가 들어있었다. 제목은 상속인 변경 사유 및 유산 집행 조건 확인서. 서연이 먼저 읽다가 숨을 멈췄다. 엄마 아빠가 재산을 남한테 준 게 아니야. 문서 내용은 예상과 달랐다. 한정호는 입원 중 인감 도장과 부동산 관련 서류가 허락 없이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배우자 말순의 거주권과 생활비를 지키기 위해 유언 내용을 임시 조정해 둔 것이었다. 그리고 유언장에 적힌 이도혁은 최종 상속인이 아니라 말순의 권리를 지키는 임시 집행인 겸 수탁관리인으로 지정돼 있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넘겼다. 거기엔 조건이 적혀 있었다. 말순 생존 중 현재 집 처분 불가. 생활비 우선 집행. 가족이 도장 무단 사용 허위 서류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분 배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말순 확인 후 법정 상속 비율로 재정리. 문서 아래엔 정호에 자필 메모가 있었다. 말순이가 직접 보면 다 돌려놓아라. 단 도장건 먼저 확인.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여보, 나 지키려고 그랬던 거였네. 곧바로 말순이 최성호를 바라봤다. 그런데 이걸 왜 숨기셨어요? 최성호는 고개를 숙였다. 고인께서 사모님이 직접 묻기 전엔 보여주지 말라고 하신 것도 맞지만 어제 사모님 다녀가신 뒤 진우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 문서가 나오면 가족이 끝난다고 하면서 하루만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래서 엄마한테 또 숨겼네요. 최성호는 더 변명하지 못했다. 말순은 조용히 물었다. 진우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님 아프실 때 집안 사정 때문에 대신 처리한 일이 있고 서류상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확인하면 됩니다. 그녀는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변호사님, 오늘 안으로 원본 열람 준비하시고 도장 사용 관련 기록 확인 절차도 시작하세요. 복사 기록도요. 최성호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 형이랑 크게 부딪힐 수도 있어. 말순은 짧게 답했다. 이제는 부딪혀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에게 전화가 왔다. 말순은 받자마자 말했다. 집으로 와라. 진우가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제 말 먼저. 집으로 오라고 했다. 내 아버지가 왜 유언장을 바꿨는지 나도 이제 알았다. 이제 내가 말할 차례다. 집에 도착한 말순은 남편 영정 앞에 잠깐 섰다. 여보, 이제 내가 끝까지 확인할게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다. 어제처럼 화내는 얼굴이 아니라 겁먹은 얼굴이었다. 말순은 소파에 앉아 앞자리를 가리켰다. 앉아라. 진우가 앉자 말순은 별지 사본을 탁자 위에 놓았다. 제목을 본 순간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말순은 진우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말순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내 아버지 도장, 내가 썼니? 진우의 입술이 떨렸다. 대답보다 눈물이 먼저 떨어졌다. 진우의 눈물이 먼저 떨어졌다. 말순은 바로 다그치지 않았다. 탁자 위에 놓인 별지 사본만 조용히 밀어두고 진우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서연은 옆에서 이를 악문 채 진우만 보고 있었다. 한참 뒤 진우가 겨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 도장을 아예 훔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서연이 바로 쏘아붙였다. 지금 그 말이 먼저야? 말순이 손으로 서연을 막았다. 끝까지 듣자. 진우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떨렸다. 작년 가을에 제가 사업 쪽으로 돈이 막혔습니다. 급하게 막아야 하는 돈이 있었어요. 처음엔 금방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입원하셨잖아요.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제가 겁이 났습니다.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바로 화내실 거고 어머니도 알게 되면 집안 뒤집힐 것 같아서 제가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물었다. 그래서 도장을 왜 썼는데? 진우가 입술을 깨물었다. 대출 연장 서류에 보증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버지 인감이 들어간 서류를 중개 쪽에서 준비해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잠깐 연장만 되는 줄 알았어요. 말순이 낮게 물었다. 중개 쪽? 누구? 진우는 바로 답하지 못했다. 말해. 예전에 아버지가 알고 지내던 부동산 쪽 소개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간 건 아니고. 서연이 헛웃음을 쳤다. 또 누구 핑계 대려고? 핑계 아닙니다. 제가 한 건 맞아요. 근데 집을 팔려고 한 건 아니에요. 말수는 진우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다. 내 아버지 도장, 내가 직접 꺼냈니? 진우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방 안 공기가 확 무거워졌다.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형, 미쳤어? 아빠가 병원에 있는데 도장을 꺼내서 서류를 썼다고? 진우도 울먹이며 소리쳤다. 나도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진짜 연장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그걸 누가 믿어?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 서연은 입을 다물었고 진우도 어깨를 떨며 고개를 숙였다. 말순은 한숨처럼 숨을 내쉬고 진우를 보았다. 내가 한 게 실수인지 범죄인지 오해인지 그건 내가 지금 판단 안 한다.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대신 하나는 분명하다. 내 아버지가 왜 유언장을 바꿨는지는 이제 알겠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길바닥 나앉을까봐 먼저 막아둔 거다. 진우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가 그렇게까지 만든 겁니까? 말순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영정 쪽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말했다. 내가 만든 건지, 내가 시작만 한 건지, 누가 더 엮인 건지 아직 모른다. 그래서 확인할 거다. 서연이 다시 앉으며 물었다. 형, 서류 어디까지 갔어? 중개 쪽 이름 알아? 문자 남아있어? 진우는 눈물을 닦으며 숨을 골랐다. 예전 폰에 남아있을 겁니다. 중개사 이름이랑 서류 받았던 카톡도 있을 거예요. 지우진 않았어요. 서연이 재빨리 말했다. 그 폰 지금 가져와.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 있어. 당장 갔다 와. 말순이 끼어들었다. 아니다. 혼자 가지 마라. 두 사람이 동시에 말순을 봤다. 말순은 분명하게 말했다. 서연이랑 같이 가.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가진 서류, 문자, 통화 기록 하나도 숨기지 마라. 나중에 하나라도 더 나오면 그때는 내가 내 말 안 믿는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깨고 진우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왜? 아버지가 저 때문에 유언장까지 바꿨다는 거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어제 변호사님 찾아간 것도 무서워서 그랬어요. 어머니가 저를 아예 끊어낼까봐. 말순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아들이 미웠지만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도 느껴졌다. 진우는 어릴 때부터 잘못보다 먼저 겁을 냈다. 문제를 바로 말하지 못하고 숨기다 더 크게 만들었다. 그래서 더 화가 났다. 말순은 차갑게 말했다. 끊어낼지 말지는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네. 서연이 낮게 말했다. 엄마, 그럼 오늘 정리하자. 형폰 기록 확인하고 변호사 쪽 원본 열람하고 도장 사용 관련 은행 서류 발급부터 순서대로.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감정은 나중이다. 지금은 증거부터다. 그러고는 진우를 똑바로 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미정한테도 말해라. 이제부터는 집안일 모른 척하고 넘어갈 단계 아니다. 필요하면 다 같이 앉는다. 진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미정은 자세한 건 모릅니다.
서연이 바로 받아쳤다. 그건 우리가 확인하면 되지. 말수는 더 캐묻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였다. 한꺼번에 다 터뜨리면 오히려 진실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그녀는 별지 사본을 다시 봉투에 넣고 남편 영정 앞에 잠깐 다가갔다. 여보, 들었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당신이 막아둔 이유, 이제 알았어요. 내가 끝까지 확인할게요. 뒤에서 진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서연은 말없이 어머니 곁에 섰다. 말수는 돌아서서 두 자녀를 번갈아 보았다. 오늘부터는 울고 화내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진우도 힘겹게 따라 말했다. 확인. 말수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은 말로 싸우지 않는다. 서류로 확인한다.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어제의 조용함과는 달랐다. 어제는 서로를 의심하며 버티는 침묵이었다면 오늘은 드디어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침묵이었다. 말수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꼭 눌렀다. 유언장을 바꾼 이유는 드러났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다. 누가 어디까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 답은 다음 문서 안에 있었다.